보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 뭘 알아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보통 아는 분 통해서 좋은 걸로 하나 해주세요. 뭐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AI가 단 3초 만에 저한테 딱 맞는 보험 포트폴리오를 짜준다고 합니다. 기술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술이 우리한테 엄청난 편리함을 주는 바로 그 순간에요. 그 뒤에서는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질 건가 하는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당신의 돈과 권리를 지키는 진짜 지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농민이 보험 기간이 끝난 후에야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법원이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실종된 시점은 분명히 보험 기간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바로 여기서 보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보험은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계약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계약의 영역이요? 네, 법원은 어떤 감정이나 정황 대신에 약관에 적힌 글자 그대로만 본 거예요. 약관에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망 역시 기간 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실종된 상태에서는 사망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돼서야 법적으로 사망이 확정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보험기간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너무 가혹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실종과 사망은 법적으로 다른 상태인 거죠. 사망 시점이 보험 기간 바뀌니까 약관상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이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났고 그 손해가 기간 내에 법적으로 확정되었는가? 이 아주 차가운 질문 하나만 던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 냉정함을 이해하는 게 보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내 상식이 아니라 약관의 글자가 기준이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이런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 사고 발생 시점만 볼 게 아니라 손해 확정 시점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확정 시점이요. 네, 특히 기간이 정해진 상해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같은 것들은 더더욱요. 사망뿐만 아니라 장애나 진단 같은 경우도 언제 확정되어야 하는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험을 보는 눈이 정말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근데 이런 복잡한 약관의 세계에서 어쩌면 기술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마침 토스인슈어런스가 3초 만에 최적의 보험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네, 보험 쇼핑의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 시도죠. 토스인슈런스 조병익 대표의 말 딱 핵심을 찌릅니다. 보험의 진짜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유통에 있다. 유통에 있다. 네, 좋은 상품은 이미 많은데 설계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정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의식이죠. 그러니까 설계사분이 추천하는 게 그분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변수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34개 제휴보험사의 수많은 상품 조건이랑 약관을 전부 데이터로 만들어서요. 오직 알고리즘만이 당신의 조건에 맞춰서 가장 객관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거죠. 와, 불필요한 대면 영업이나 압박 없이 빠르고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가장 큰 매력입니다. AI가 최고의 상품을 찾아주는 건 좋은데 결국 누군가는 그 상품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판매 방식마저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바로 N잡 설계서 이야기인데 이것도 편리함 뒤에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AI 기술 덕분에 설계사분들이 이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부업으로 활동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영업망을 넓힐 수 있으니 좋죠. 네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갑자기 부업으로 보험 시작했다면서 연락 오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반갑기도 한데 한편으론 이 친구가 정말 전문가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깊이 있는 지식 없이 단기 교육만 받고 활동하는 경우에요. 복잡한 상품 구조나 약관의 핵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위험이 커집니다. 아,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엔잡 설계사 사이의 양극화가 훨씬 심해질 겁니다. 결국 선택은 또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군요. 어떤 채널과 어떤 전문가를 신뢰할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요즘 다시 주목받는다는 변액보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장의 흐름을 잘 타야만 의미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구조를 모르면 정말 100% 후회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보험료 10만 원이 전부 펀드에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10만 원을 내면 실제로는 한 8만 원, 9만 원 정도만 투자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처음부터 원금에서 까이고 시작하는 건데 이걸 펀드 수익률로 따라잡으려면 시장이 정말 좋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좀 불리한 게임처럼 들리던데요? 예리한 지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랑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떼고 남은 금액만 투자되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마이너스인 셈이죠. 아, 그래서 가입만 해두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가 예정된 상품입니다. 핵심은 관리에 있어요.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건데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펀드 종류를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변경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요. 또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해서 투자 원금을 늘려야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만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세금 혜택을 받고 관리를 못하면 손해를 보는 거라면 건강관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인기라고요? 네, 바로 건강 증진형 보험입니다. 이건 거의 공짜 점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걸어서 건강해지면 보험사가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 즉 손해율이 낮아지겠죠. 네, 그렇죠. 보험사는 미래에 아낄 돈의 일부를 당신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형태로 미리 돌려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윈윈 구조네요. 저는 동기부여가 돼서 건강해지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낮아져서 좋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이런 상품을 내놓고 있나요? ABL 생명, KB손해보험 등 여러 회사에서 이미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음수 목표를 달성하거나 체중 감량에 성공하거나 금연 클리닉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포인트를 주거나 보험료를 직접 깎아줍니다. 이야,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요. 내 건강을 챙기는 습관 자체가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트렌드입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쫙 엮어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AI로 보험을 고르고 엔잡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고 변액보험으로 직접 굴리면서 걷기용동으로 보험료 할인까지 받는다. 이제 보험은 단순히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라이프스타일 금융이 되어가고 있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는 더 큰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베디드 보험이라는 말이 있던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비행기표 예매할 때 마지막에 여행자 보험도 추가할까요? 하고 팝업 뜨는 것, 그것도 일종의 임베디드 보험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원래부터 한 세트였던 것처럼 보험이 쏙 들어와 있는 거죠. 임베디드라는 말이 내장된, 끼워진 이런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중고거래할 때 파손보험, 배달음식 시킬 때 식중독 보험처럼 우리 일상 모든 곳에서 보게 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편하겠네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 편리함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결제 과정에 녹아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보장을 얼마에 가입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동의 버튼만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그 플랫폼이 제휴한 하나의 보험 상품만 추천받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상품과 비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편리함의 대가로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를 일부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새해 들어서 키움증권, 토스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 앱 MTS가 거래량 폭주로 멈추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특히 주가가 급변하는 중요한 순간에 내 돈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투자자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입니다. 토스증권의 경우 1월에만 여러 차례 장애를 겪었죠. 저도 그 시간에 접속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른 기억이 있습니다. 편리함은 눈에 바로 보이지만 서버 같은 안정성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보험이랑 똑같네요. 평소엔 돈만 나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산을 지켜주는 것처럼요. 마케팅에 쏟는 비용의 일부라도 서버 증설 같은 근본적인 대책에 시급히 투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할 때 UI의 예쁨이나 수수료 혜택 같은 표면적인 편리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계의 구체적인 동향과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1, 2위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행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삼성화재는 실적이 크게 좋아졌고 삼성생명은 교육 시스템을 뜯어 고쳤다고요? 겉보기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 준비라는 공통된 목표가 보입니다. 먼저 삼성화재는요, 4분기 순이익이 투자 이익 덕분에 전년 대비 46%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46%요? 네, 하지만 이건 본업인 보험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핵심인 자동차 보험 부문은 손실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장사로 생긴 손해를 투자로 메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반면 삼성생명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거죠. 신인 설계사 교육을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서 고객 상담 시뮬레이션 같은 실전형으로 바꾸고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상품을 제안하는 맞춤형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설계사의 전문성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또 거대 기업의 다른 선택이 앞으로 보험 시장이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거대한 전략을 짜는 동안 정작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걸 놓쳐서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배우 김태희 씨 가족의 해프닝이 바로 그런 경우죠.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파트 소유주는 언니인 김희원 씨고 김희원 씨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두 해결됐고 김태희 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로 확인됐죠.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해외에 살거나 장기 출장을 가는 것처럼 내 주소지에 변동이 생길 때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고지서를 놓치기 정말 쉽다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이메일이나 앱으로 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편으로 오는 중요한 고지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착오 하나가 내 소중한 자산이 압류되는 엄청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I가 3초 만에 보험을 추천해주고 걷기만 해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맨 처음 이야기했던 농업인 안전보험 사례에서 봤듯이 약관의 단어 하나에 모든 보상이 날아갈 수도 있는 냉정한 현실 또한 공존하고 있네요. 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는 무엇인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편리함에 취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책임까지 기술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당신의 인생 계획과 가치를 반영하는 최종적인 금융 결정은 결국 인간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남을 겁니다. 당신의 금융 생활에서 어디까지 기술에 의존하고 어디부터는 반드시 당신 스스로의 판단을 고집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